안녕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연구소의 이승용 매니저입니다. 스타트업 아우터반 코리아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한 퓨처스랩의 7번째 데모데이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 아우터반 코리아를 통해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스타트업 아우터반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매해 2차례씩 개최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을 찾아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제품과 기술을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혁신의 채널로서 연구소 조직과 생산 조직의 부서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논의하고 찾아다니고 있고요. 또한 POC라고 불리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들의 기술이 실제 시장에 얼만큼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빠르게 가늠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패스트 레인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트업 아우터반의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 전략과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스타트업과 관계자들과의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들지만 노력과 역량이 집중되는 과정이 100일간의 파일럿 프로젝트 기간입니다. 스타트업과 각 기업이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그러한 준비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스타트업과 현업 담당자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이어나가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제공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일이 되는 날에 오늘 신한 퓨처스랩의 데모데이와 같이 엑스포데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스타트업 아우터반을 통해서 독일 본사는 이미 가장 크고 역동적인 스타트업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유럽에 구축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랫폼은 더 많은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고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논의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성공 케이스를 본따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아우터반 코리아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POC를 진행하고 있고요. 신한의 로고가 여기에 실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스타트업 아우터반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룹 차원으로 보면 1000명이 넘는 내부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낸 가운데서도 한국은 독일과 인도와 함께 올해도 스타트업 아우터반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프로젝트의 규모를 늘려 더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모집했고 파일럿 프로젝트의 숫자도 늘려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작년의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기업과 기관의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독일 본사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아우터반이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한국 진출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와 작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이전에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청중은 총 이제 3개의 집단인데요. 현재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스타트업의 협업을 이뤄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Corporate Innovator가 첫 번째고요.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스타트업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띤 모든 분들을 가정해 봤습니다. 먼저 기업 내의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 Corporate Innovator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는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만든 단어고요. 다른 곳에서 널리 통용되는 그러한 컨셉이 아닌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젝트나 컨셉을 시작하신 분들은 시작 지점에 따라서 그 접근법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는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텀업의 경우는 제가 바로 이 스타트업 아우터반 코리아를 시작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2017년에 독일 본사에 가서 스타트업 아우토반이라는 행사를 처음 참가했고, 거기서 이 프로젝트를 접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 내부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시범적인 프로젝트로 시작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러한 과정에서는 매니지먼트가 관심을 갖기 쉬운 부분은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사례를 통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나 가치 발굴보다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외적인 회사의 이미지 홍보 같은 것이겠죠. 물론 이러한 마케팅 포인트만으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액티비티가 다양한 결과와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어프로치는 탑다운 어프로치인데요. 매니지먼트의 관심으로 인해서 임무를 받은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른 회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추진과 결정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다만 어디에서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액티비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타 기업이나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연합 플랫폼의 얼라이언스로서 파트너로서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체 TF를 통한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외부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나 다른 기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실제로 적용 사례를 만들어내야 하는 현업의 타 부서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업무를 부여받은 것을 계기로 이제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다른 곳에 있으며 그분들을 만나러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부의 부사장이나 매니지먼트를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죠. 저의 경험으로는 타 부서에서 협업을 목적으로 스타트업을 고려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경우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벤더, 서플라이어 혹은 업체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차이점을 먼저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서 POC라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컨셉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이 컨셉의 정의는 스타트업과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합을 가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목표와 요구사항의 범위가 협소하지만 더 정확하고 금액적인 부담이 적지만 구속력도 같이 적은, 결과적으로는 같이 뭔가를 새로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시험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각 회사나 여러 부서의 상황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비롯한 다른 기업의 사례를 보면은 스타트업들 간의 협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인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 부서 간의 커넥션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상황이 너무 바빠서 다른 부서와의 이러한 직접적인 네트워크들이 어렵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조직 내에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서로의 비즈니스 필드 영역의 이해도를 아는 것은 타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터로서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부서의 니즈입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해당 부서의 노하우나 상황들을 최대한 숙지하고 이해하시면 스타트업들과의 소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POC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각 부서를 대표해서 스타트업들과 소통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부서와 회사를 대표해서 우리가 스타트업들에게 원하는 협업 분야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전달해 주시면 이야기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회사에서 원하지 않거나 회사에서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은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이해했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대신해서 부서나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최대한 자세하게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운영사를 통한 광범위한 소통이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효과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내부에서 본인이 직접 내부인으로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스타트업들을 찾으셨다면 회사 내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의사결정자를 빨리 알아내서 해당 조직의 담당자와 함께 설득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목표를 오더로 내린 본인이 아닌 이상은 부서 업무 외에 이러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이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근거 자료, 물리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진행함을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대한 자세하게 마련된 프로젝트 계획서라든지 스타트업 협업 리포트나 뉴스레터라든지 해당 분야의 시장 보고서 같은 다양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한 내부 홍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물리적인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현업 담당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업 부서에서 매장 내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광범위한 니즈를 접수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매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CCTV를 통해서 고객의 자세한 정보를 파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POI의 위치에 센서를 두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전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단층 매장인지 아니면 복층 매장인지에 따라서 층간 이동하는 고객 동선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객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그 부서의 니즈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하고 세심한 고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깊은 수준의 협업, 아이디에이션과 정보 교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스타트업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스타트업들에게 드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솔루션과 제품을 차별화해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지원서들을 받고 리스트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소 한 개의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3개 정도는 발견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본인들의 솔루션에 대한 차별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협업을 이루려고 하는 기업의 부서의 니즈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필했던 솔루션과의 접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예시로 드린 고객 모니터링 솔루션을 예로 들자면 행위 분석에 집중을 둘 것인지 대규모의 동선 파악을 더 먼저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시고 그 부분을 더 어필하시는 게 좋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실 때 여러분의 솔루션을 최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전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내용만큼 실제로 변화나 대안 방안에 대한 방안도 마련을 해두어야겠죠. 기업 부서의 담당자가 스타트업과의 1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양측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는 스타트업 측에서 변화를 적용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협업 모델을 날아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개의 기업과 부서들과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하려는 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즈니스 니즈를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기업이나 다른 부서와 만날 때에
이야기로서 레퍼런스로서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이미 이야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필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의 모집 분야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범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 퓨처슬랩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모집 단계에서는 퓨처 모빌리티라든지 핀텍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대규모의 모집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키워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해당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필드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지원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시도를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담당자와 미팅도 한 번 이상 했고 공식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되었으면은 이 시점에서는 해당 기업 부서의 담당자들과 엑셀러레이터와 혹은 프로그램 운영사와 같이 이해도를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이 스타트업들을 홍보를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같은 목적을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가 스타트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성공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자료와 성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그러한 성과는 장표에 담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100% 이상 쏟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결과물과 프로그레스를 장표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슬라이드 덱은 내부적으로 더 멀리 전파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독일 본사와 NDA를 막 체결하기 시작한 한국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스타트업들 만나게 된 것은 2018년 초였고요. 독일 본사의 담당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만났던 스타트업인데 여태까지 꽤 많은 내부적인 홍보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본사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논의가 이제서야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극적으로 타결되는 케이스가 가끔 있으나 그래도 가끔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업 안의 커넥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용무가 없더라도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셔도 좋고요. 가끔 이렇게 알려주시는 현황이 계기가 되어서 해당 담당자가 다른 부서에게 이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기업과의 협업 기회가 생긴다면 작은 결과물이더라도 만들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 수행 경력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소개 자료로서 레퍼런스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을 이미 해외에 진출시킨 사례를 풍성하게 보유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도 국내의 스타트업들을 글로벌라이즈 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또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주안점을 찍고 노력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한 일반론적인 의견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본사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에 대한 요청이 오면은 이것이 작건 크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회신을 합니다. 제가 번호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님이라면은 바로 전화를 드리고요. 본사에서 온 요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대표님들 많이 반가워하십니다. 해외에서 저희 같은 지역 거점을 통한 스타트업의 판단 여부는 기존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나 스타트업도 타 기업과의 파일럿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하거나 진행할 때 해외 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도 시작부터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맞춰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한 사례까지 만드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더 먼 방향을 보기 위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기관이나 기업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국내의 경험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의 스타트업들을 적용하는 것이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것보다 국내의 다른 플레이어들과 시작하는 것이 노력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초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하나의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최소한 3개는 찾을 수 있다라는 주장의 연장선인데요. 해외 영역까지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겹치는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해외 스타트업과 진행을 검토할 때는 양산 수준의 적용까지 염두를 해서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해당 스타트업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결국에는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많은 커넥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들이라면 본인들의 솔루션과 사업성을 최대한 자주 홍보하시고요. 기관이나 기업 담당자분이라면 해당 스타트업들을 대신 홍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딱히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홍보망이라든지 VIP 리스트업을 통한다든지 링크드인을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스타트업들은 결국 입에서 입을 타고 전파되기 마련이고요. 좋은 인상을 남겼지만 본인의 부서와는 딱 들어맞지 않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스타트업들을 다른 부서의 유관팀과 혹은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담당자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스타트업들을 다른 조직이나 유관 부서에 전달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해외의 OEM과 직접적인 커넥션이 되었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다면은 해당 기업의 1차나 2차 서플라이어로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기업들에게 1차나 2차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홍보를 부탁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오로지 해외 커뮤니케이션만을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과 기관 차원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추어 전달할 만한 그런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벤츠코리아가 한국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아우터반 코리아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끝내려고 합니다. 플랫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봐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 퓨처스랩의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